그네 자냐? 예, 아버님 깼습니다. 잠시만요, 아버지. 아니, 왜 자는 애는 깨워요? 내 아들 내가 깨우는데 법에 걸려? 아니, 보일러 안 돌아요, 아버님? 모일란 잘 돌아. 죽을 날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 머리 안 도는 건 큰애가 못 고치죠, 여보. 너희들하고 같이 산에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머리가 들 것 같아. 산에로 생긴 인물은 전부 다 깨워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분 뒤에 내 사업장 앞에 집합시켜. 여보. 살 날 얼마 안 남은 아버지 소원이야. 알았습니다, 아버님. 아니, 웬 소원이 그렇게 자꾸만 튀어나와요. 애들이 싫어해요. 싫으면 아버지 바꾸면 돼. 이래 시간에 아유 좋습니다. 아주 상쾌한 새벽입니다. 가자.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는 그동안 대본에 쓰여진 대로 연기를 쭉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모시고 주저넘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흔치 않았지 않나. 아마 텔레비 말씀은 처음 하시는 걸로, 처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목욕탕 잘 보셨겠죠? 네. 그거 하면서 우리가 강부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가족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재밌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도 그 드라마를 하면서 거기 모든 그 출연자들,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전부 다양한 그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 하다못해 저녁에 모여서 또는 그 뭐 형제간이라든지 혹은 고부간이라든지 혹은 할아버지하고 손녀간이라든지 뭐 서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인간적인 정이 충만되고 또 서로 취미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 가족 형태가 상당히 바람직한 거 아닌가. 또 그런 목적에서 우리들이 그 드라마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그 시청률이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늘 그 모임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정의를 회포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 대가족 제도가 와해되면서 핵가족 제도로 지금 거의 분산되다시피 하고 있죠. 또 물론 그거는 요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생활의 문화라든지 조건이든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자꾸 가족들이 분산되고 있다. 근데 사실 자랄 때만 해도 물론 아직도 일부 가족에서는 그렇게 어른들 다 모시고 또 3대, 4대 이렇게 모셔서 사는 집도 계실 거예요. 특히 아마 지방 같은데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는 아마 그런 가족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도시엔 좀 귀하지 않겠는가. 요즘 뭐 아들들도 크면 그냥 내보내서 따로 살림하고 서로 이렇게 사는데 이거 물론 편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늘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고 그 집에 어른은 뭐니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손주들에 대해서는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대단히 컸다. 저는 그 공교롭게도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성장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 할아버지 할머니만 서울에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슬아가 이제 심심하시니까 물론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서 순회는 옵니다만은 직계 손자가 13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지가 장손도 아닌데 어떻게 지가 딸려와서 서울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바람에 어머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한 대세 데리고 있다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붙들고 안 놓는 바람에 결국 여기서 유치교육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서울서 유일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향은 저기 함경부터 두만강변입니다. 그 저희 어머님이 한 서너 번 절 데리러 왔는데 그때마다 지가 안 따라가고 서울로 남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상당히 그 버릇 없이 그냥 그 귀염 속에서만 자랄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가 대단히 엄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주 엄격한 통제와 또 할머니의 그 아주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 양축 가운데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 잘 자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자화자찬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 아주 참 구김없이 잘 자랐다. 부모가 안 계셨어도 구김없이 잘 자랐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 또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 때 좀 학교가 엄격한 학교를 좀 다녔어요. 특히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장안에서도 유명한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주 그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지각 같은 건 전혀 용납이 안 되고 또 그 청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양반은 대단히 엄격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스스로가 아침 7시면 학교에 나와서 전 교정을 순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조건이 아니고 다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전부 점검을 해서 메모를 다 하세요.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점검의 결과가 나쁜 반은 아침 조후에 1시간씩 하시면서 그 후문화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각생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아침 7시부터 수의실에 나와서 지켜 앉았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복장 검사를 합니다. 그 저희 젊었을 때는 이 모자를 성원 모자인데도 이걸 전부 찢어가지고 자방투로 이렇게 박아서 써야 좀 관록이 있어 보이고 그 유행이었어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때 보면 그런 모자 쓴 학생들 모자는 다 벗깁니다. 압수해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면 이 주머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 넣고 다니는 게. 그래서 가방 여기다 끼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목 따는 게 이걸 풀르고 그 모자를 삐딱하게 해서 이러고 들어오면 이제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아침 일찍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장이 시켜서 그걸 적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저희 학교는 이 허주머니가 없어졌어요. 겨울에. 젊은 나이에 손을 여기 왜 넣고 다니냐. 추우면 장갑을 껴라.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라.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자랐는데 요즘 교육 형태는 좀 다르죠. 그때는 뭐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의도도 맞고 또 기합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느 모 지역에 보니까 단체 기합 받는 거 보고 어머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엄격하지만은 그런 교육 과정을 극복해냄으로써 뭐가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일한 학교로 그래도 성공리에 졸업을 했다. 무슨 1, 2등은 못했지만 중간치로 나왔지만 그래도 무사히 나왔다. 그리고 그 학교의 명성과 걸맞게 자기 자존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런 가정에서 그래도 가정교육을 바탕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자존심이 내재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교육의 덕을 봤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버지, 요즘 아버지들 참 힘들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러시라고 믿고 괜찮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치하도에서 노숙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도 당당하게 집에서 출퇴근을 했던 아버지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아버지.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아버지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지금 할아버지의 존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교육자입니다. 과거 그분이 어떤 직종을 하고 무슨 역할을 했든지 간에 그 집안에서의 할아버지는 정말로 산증인이고 산교육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아들이나 손주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안 줍니다.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안 줍니다.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손주들한테 요즘 신세대 구세대 합니다만 요즘 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람 사는 사람의 정리에 대한 이런 교육은 할아버지들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 글씨 좀 쓰시는 할아버지는 붓글씨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요즘 젊은이들 신문 못 읽어요. 신문들 못 읽습니다. 이 한글 주창 저도 뭐 그 부분에 반대는 안 합니다만 우리 동양문화권이라는 건 역시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뭐 그걸 상용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신문은 읽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정도의 상식적 수준은 유지돼야 된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실 노인이 기력이 다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치매가 걸려서 그 기능을 다 못한 그 순간 전까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다. 교육적 관계라든지 혹은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관계, 또는 가족 간의 중재 역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완충적 역할, 이런 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과거 우리가 자꾸 잊혀져가는 대가족 제도의 그 향수가 다시 필요로 한 그런 그 분위기가 주어집니다. 사실 요즘 애들에 관한 문제가 우리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뭐 가정의 달도 돼가고 해서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아버지의 의상, 또 아버지의 필요성, 할아버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 아이들이라는 게 이제 입시 교육으로 집중이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면 입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부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대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요즘 그래서 또 한참 지금 그 과외 문제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 기간 동안 해소하려고 수십 년을 해소하지만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진학 문제는 조금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의 대학의 그 정원제를 폐지하고 졸업제도라든지 혹은 대학원 중심 제도로 대학을 개편한다면은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입학 개방을 하게 되면 아직은 그래도 그 학교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로 다 몰려가려고 들지 나쁜 학교 가려고 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제가 촬영을 가던 어느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런 걸 썼더라고요. 이제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그 분야에서 1등만 해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라. 이런 표를 써붙였더라고요. 참 좋은 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과거에 성역화됐던 그 영역도 이제 까문 그 비리가 그대로 사회에 노출이 돼서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석에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또 요즘 직업이 많이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인류가 되면은 그건 충분히 그 분야에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배우 노릇을 하게 된 마지막 계기는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하고 대면입니다. 그때 이제 연극을 하는데 대학 졸업했겠다, 군대 갔다 와겠다, 어디 가서 월급 제일해도 자기 입장을 가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연극한다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서 용돈 달랠 수는 없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공연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사실은 출연료를 좀 준다고 해서 했는데 연극에 손님이 안 드는 바람에 출연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그때 이제 장발 단속하기 직전이니까
번역국에서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로미오는 물론 아니고 거기 이제 조연을 했는데 이만큼 머리 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오셨어요. 보니까 한심하단 말이에요. 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러려고 보낸 건 아닐 텐데 그 꼭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고등고시 합격하기위해서 육법 점수를 볼 수도 없고 또 어디 취직 시험을 볼 그런 단계도 아닌 거고 나이도 그렇고 이왕 하니까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말씀하시다. 그래 그 분야도 대단히 불안정하고 마땅치는 않지만은 열심히 해서 이름이 나면 밥은 먹지 않겠니? 그랬다고. 근데 사실 내가 걱정은 제 장남이에요. 사실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딱 형제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엔 사실 자신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우더로 넌 상과대학을 가라. 그래서 너라도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 모시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가 모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도 참 그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뒷바라지로서 사실 용기를 가지고 배우려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어느 분야에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애들의 속성에 대해서, 애들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녀석이 뭘 좋아하나? 뭐에 체하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피아노 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피아노 칠 필요 없습니다. 그림 싫어하는 거 자꾸 그려봐도 돈만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나도 하니까 너도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애들 교육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대학 교육 들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유아 유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 갓났을 때부터의 애들에 대한 교육. 지금 저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주제 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저 미개한 민족이 돼서 무식하다면 전체 국민 수준의 무식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지만 다 알아요. 세계 인류의 두뇌를 가진 우리 민족입니다. 또 그만큼 교육적 수준이 높은 우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기능이나 능력 그건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성, 품성 이거는 조기에 다져놓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장관이 되든 대학자가 되든 무슨 사회 지도층이 되든 품성이 바르게 쓰지 않으면 늘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일부가 지탄을 받는 그 부분도 그 사람이 무식해서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 품성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식만 또 사회적 지위만 재형만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아유치 단계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유아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어머님들 교육원이 병행이 됩니다. 가치관이 일정해야 돼.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손잡고 나오면서 가치관이 전도되면 안 된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건널목 같은 데도 애들은 열심히 하루 종일 배웠다고 빨간 불 두면 손 들고 왔는데 어머니가 얘 바쁜데 그냥 건널뛰자. 우리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보면 그게 안 볼 때 그게 편하거든. 우리가 편리 분리해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그 일상성의 법률의 그 위배가 거기서 나온 거야. 특히 우리 면목동 같은 경우는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발짝만 뛰면 건너간다고. 그러니까 보면 다 건너뛰어. 가끔 나도 건너뛰긴 뛰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기초적으로 다져져 버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정도니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뭐가 생기냐? 우리가 자꾸 그런 그 기초적 상황을 망각해 보면 스스로 자존심을 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마을 운동하자 무슨 바르게 살기 운동하자 막 운동이 많아요. 30년 40년이 왔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행사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보다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된다. 가정에서 하는데 그러려면 뭐냐? 가정에 위계가 서야 된다. 어머니가 할머니 제대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들은 그거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
엄마가 무시하는 할머니 손자가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걔가 커서 엄마가 됐을 때 할머니가 되는 엄마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족제에 되는 건 바로 바쁜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못한 역할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육 개념이라는 게 유교적 교육 개념이거든요. 유교적 교육 개념이라는 건 어떤 우리 일상 규범에서는 사실 어떤 규칙을 대단히 존중하는 교육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화로가에 앉아서 손주 안고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인간의 도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염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고.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어? 그냥 끼고 앉는 거거든. 엄마한테 매 맞고 와도 그거 끌어안아가지고 달래주는 거. 그래가지고 엄마와 일시적으로 생겼던 감정을 할머니가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 그건 네가 잘못한 거고 그건 맞을만 한데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안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그거 울다가 끝인단 말이야. 그럼 그다음에 엄마 봤을 때는 그다음에 엄마가 무슨 미워서 때리겠어? 야단치느라고 한번 혼내주는 건데 할머니가 달래서 보면 또 엄마가 화합이 되는 거야. 그 완충 역할이 없어지니까 가면서 저 엄마 만날라 차별해. 지금 지가 하는 드라마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차별, 이게 깊어지면 애들은 갈등을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상관없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형성하는데도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특히 할아버지의 그 전통적인 이런 그 의상, 이런 것들이 가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노인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그것도 가정의 조건과 또 그 어른들의 성격과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고부간의 문제라는 건 뭐 여러분 다 며느님이고 또 이제 앞으로 어머님이 되시겠지만 이게 사실 불가사의야. 우리가 다 느끼죠. 여기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은 다 느낀다고. 우리 집에도 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아들들입니다. 남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제일 거북한 게 누구냐? 이게 아들이라고. 마누라예요. 편들 수도 없고 겉으로는 마누라다. 야, 막 하면 노인 뭐.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애미가 그러면 그런 대로 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노인이 나이 먹을수록 제일 위험한 병이 고독입니다. 외로움. 저 지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드라마 출연하면 이낙훈이 저 뭐 오현경이 다 몰려다니기 때문에 시내는 어울려다니면서 외로운데 지금은 전부 이 드라마의 애비, 이 드라마의 애미로 갈리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힘들어요. 참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배들한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더 버티고 앉아서 이놈들아 커피 뽑아오라. 뭐 뽑으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또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 야 어디 가자 하고 몰고 댕기면 같이 거기 끼워주지 안 끼고 버티고 앉아서 옛날처럼 이러고 앉아서 우리도 그랬으니까 까다롭고 잔소리 많이 하는 영감이 옆에는 잘 안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근데 사실은 노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 같이 안 모시고 있더라도 애들 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 번씩 보고 와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들려서 와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불러주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큰 위안이다. 뭐 노인들이 큰 바람이 있겠어. 없다고 사실은. 큰 바람이 없다고. 물론 요즘도 이제 끝발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끝발이다. 그러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따뜻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대가족제도의 향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6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다시 가족을 되찾는 가정의 정을 되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남편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지금 제 집 놔두고 바깥에서 방황하는 남편들 좀 불러드리세요. 불러드려서 그 부르튼 발들 한번 닦아주시라고. 그 남편들 발을 닦아주는 그 남편들 힘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편들이 정말로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신 있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주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